몽골은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면적이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미국 텍사스주 전체를 두 번 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 대륙 절반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이 거대한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고작 150만 명에 불과합니다. 개요대한 대륙 절반 크기의 공간에 도쿄 시부야구 하나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명에 불과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희박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몽골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그린란드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몽골의 겨울은 지독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 역시 기온이 영상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견디기 힘듭니다. 게다가 문명과의 거리도 매우 멀어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학교 혹은 마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산다고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만나려 가기 위해 말을 타고 사흘 동안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몽골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가능 여부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은 하나의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약 170만 명의 사람이 거주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울란바토르의 인구수는 미국 필라델피아와 비슷하지만 나라 전체 크기는 텍사스보다 23배나 더 큽니다. 혼잡한 도로와 극심한 공해,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손 2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울란바토르는 외곽 지역의 석탄 사용 때문에 겨울철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인 수도 안에서도 수만 가구는 여전히 게르라고 불리는 이동식 전통 주택에서 살아갑니다. 게레우는 수세기 동안 그들의 유목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온 집입니다. 배온화한 도시를 차로 지나다가 갑자기 천막집들이 모여 있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염소를 치는 동네를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월호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문을 통과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당신이라면 분주한 도시의 삶과 오지의 혹독한 고립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점도 없고 도로도 없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끝없이 펼쳐진 풀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생존하시겠습니까? 몽골에서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데울은 수천 년 전 조상들의 유목 생활 방식을 완전하게 지켜오는 지구상의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아유목민들은 게르라고 불리는 전통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이게 옷은 목자의 뼈대 위에 양모 부직포를 덮어 만든 독특한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게르의 장점은 가볍고 해체하기 쉬워서 가축을 끌고 이동하기에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집은 기온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이 나라의 혹독한 기후에 아주 잘 맞습니다. 이데울은 말과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라는 5가지 대표 가축을 키우며 자급자족합니다.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렌디오라 불리는 순록을 키우기도 합니다. 가축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은 여름에는 강가나 호수 근처에 천막을 치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피하려 계곡이나 숲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특히 말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몽골이 말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결코 무젠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는 약 150만 명에 불과하지만 나라 전체에는 500만 마리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모든 몽골 사람이 최소한 말 한 마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몽골인들은 거의 3,000년 전부터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대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은 가축의 마이크로칩을 식별용으로 이식하여 넓은 초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네울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며 가족들이 풀밭 상태를 살피고 가축 무리를 감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지까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유목민들은 온라인으로 가축을 판매하거나 최신 뉴스를 접하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집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아이들이 학교에는 제대로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말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거나 유목민 자녀를 위해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정부 역시 이동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은 마을마다 책과 학습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오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씻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틴 기간은 며칠입니까? 아라에 숫자를 적어주시고 몽골 사람들의 안 씻기 기록을 깨뜨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샤워를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몽골인들에게는 한 달이나 심지어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징기스칸 시대에는 물을 신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로 믿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강이나 시나이스물에 함부로 들어가 몸을 씻으면 신령을 방해하여 분노를 사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정복 전쟁 동안 몽골 군사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씻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옷도 거의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털어 이를 떼어낸 뒤 옷감에 구멍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시절 몽골인들에게 채취는 불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여겨져 사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독특한 특성으로 존중받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몽골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요 원인은 혹독한 날씨와 긴 겨울 그리고 초원지대의 자연적인 물 부족 때문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약초 찜질을 하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고 연기를 이용해 냄새를 없애는 대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몽골에서 물은 지극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호수나 시나에스물 같은 수자원을 용변을 보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 매우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물비분만 아니라 불 역시 몽골 문화에서 매우 신성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화로는 가족의 영혼이자 집의 중심이며 구성원 간의 단합을 의미합니다. 불 속에 쓰레기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는 심각한 금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신령과 조상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전통 몽골 게르에 초대받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이데울은 휘파람 소리가 떠돌이 귀신이나 악마 혹은 나쁜 애군을 불러와 집주인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더라도 조용히 규칙을 준수하며 이 풍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몽골인들은 깊은 환대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외지에서 온 손님에게 아내나 딸을 보내 함께 자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거 몽골의 일부 오지에서 실제 존재했던 풍습이었습니다. 모비시 추운 코원 밤에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고 때로는 집안의 여성을 옆에 누워 온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아이하행 위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데울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하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에 이를 최고의 친절로 생각했습니다. 에어더니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몽골 유목민들은 염소 고기를 즐겨 먹고 씻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냅니다. 따라서 따뜻함을 나누대온 그 순간의 분위기는 생각만큼 로맨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몽골의 결혼 풍습 역시 독특한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 측 가족은 신랑의 말을 풀어놓아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장난을 치곤 합니다. 신랑기 예물로 가져오는 선물도 다른 문화권과 다릅니다. 보통 설탕과 차, 그리고 흰 천으로 쌓인 말에 발목뼈가 포함되는데 이는 달콤함과 순수함, 그리고 견딤을 의미합니다. 정식 사위로 인정받으려면 신랑은 술을 들고 신부 집을 3번 방문해야 하며 3번의 진상품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동안 신랑은 맨손만 사용하여 익힌 양의 머리뼈를 갈라야 합니다. 실패하면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가차 없는 놀림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의식으로는 닭을 잡아서 그 간의 상태를 보고 부부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밝은 붉은사에게 윤기가 나는 간은 행복과 번영을 뜻하지만 작고 파리하거나 점이 있는 간은 나쁜 징조로 해석됩니다. 결혼에 대하여 말하자면 오랜 옛날 몽골에는 큰 논란을 일으킨 풍습도 있었습니다. 아베오지가 사망하면 막내 아들은 재산과 함께 자신의 친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제돈의 의지할 곳 없는 집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에었던 이들은 막내 아들이 받은 가장 큰 유산이 분하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몽골에서는 여성이 아름답고 학식이 높을수록 미혼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연애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에 뿌리를 둔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몽골 남성들은 유목 생활의 고단함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생활력이 뛰어난 아내를 선호했습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약함과 연결되어 혹독한 초원 환경에서는 단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녀리게 오나 고상한 여성들은 선택받기 어려웠고, 남성들은 가축을 치고 천막을 세우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여성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움은 비실용적이고 심지어 짐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흔적은 남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딸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아들은 집에 남아 가축을 돌보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 높은 교육을 받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한 여성 세대가 등장했지만 많은 현지 남성들은 이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성들은 29살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지만 이들의 야망과 독립성은 남성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울란바토르의 클럽이나 배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무리가 멀찍이 바라보는 동안 우아하고 성공한 여성들은 혼자 춤을 춥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여전히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 몽골의 가장 뛰어난 여성들 중 상당수가 독신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행성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모수오족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모수오족 문화에서 여성은 동시에 여러 파트너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외도로 여겨지지 않으며 주혼이라 불리는 오래된 전통의 일부입니다. 밤이 도애면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의 집을 비밀리에 방문하고 아침이 되면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 가문에 속하며 외삼촌과 형제들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재산 상속과 가문의 성씨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통해 이어집니다. 아베오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법적 사회적 권리가 없습니다. 감정이 식으면 남성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혼도 애없고 재판도 없으며 재산을 두고 다툴 일도 없이 관계는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수오족은 이러한 모계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가정 폭력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수많은 어른들의 사랑 속에서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 자라나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몽골의 유목 생활은 생존과 식문화를 항상 자연에 의존해 왔으며 말저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이러한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황량한 사막에서 길고 고된 전투를 마친 한 승전 장수가 피로에 지친 병사들을 기운 차리게 하려고 신선한 눈에 암말의 젖을 섞은 것에서 이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이 특별한 디저트는 발효시킨 암말의 젖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며 다해중적인 달콤한 아이스크림과는 사뭇 다른 톡 쏘는 맛과 새콤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말저제의 아이스크림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면 양의 눈알이 들어간 음료를 접했을 때는 더 놀라실 것입니다. 아이 전통 몽골 애음료는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다소 도전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토마토 주스와 스지소 그리고 양의 눈알을 조합하여 만드는데 개연관계 이롭고 SGG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인들에게 이것은 축제 후 단순히 몸을 회복하기 위한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문화적 상징입니다. 오르혼 계곡의 한 목축업자인 체렌 씨는 결혼식이나 파티가 끝난 후 혹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 음료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게옷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조상의 전통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겨울철에 몽골을 찾으면 대부분의 여행객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나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겨울시장은 화려한 색채와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점포마다 지역 공예품과 야크테올로 만든 옷, 그리고 전통 악기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든든한 먹거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기 만두인 부주에서 풍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기가 진하고 영양가 높은 야크나 양고기 혹은 소고기 국물 냄새와 함께 거리에 퍼집니다. 상긴들은 야크 저주로 만든 차를 판매하는데 이내은 크림처럼 부드럽고 짭조름하여 혹독한 겨울철에 필요한 열량과 온기를 더해줍니다. 아이차는 야크 젖의 고소함과 몽골 전통 소금 및 버터가 어우러져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큰 만족감을 주는 독특한 맛을 냅니다. 몽골의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핵심은 몽골의 음력 설날인 차간사르이며 이는 이들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꼽힙니다. 아이 명절은 며칠 동안 이어지며 수주 전부터 정성스러운 준비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전통 음식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꾸미며 조상을 기리고 새해를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차간사르 기간이 도해면 울란바토르의 거리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통 무용수와 연주자, 그리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연진이 몽골의 전설적인 과거 이야기를 재현하며 조명을 받아 빛나는 행렬을 펼칩니다. 전국 각지의 가정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주와 말린 고기, 우유와 새우탕으로 만든 전통 과자, 그리고 발효된 말젓이 차려진 상을 둘러 앉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하게 환대받으며 집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대접받고 다가오는 한하의 동안의 건강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비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시기 몽골 전역의 야외 행사도 활기를 띱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앙 광장은 얼음 조각 대회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를 모으는 야외 콘서트, 그리고 활쏘기 MIC 승마와 함께 몽골의 9대 스포츠 중 하나인 전통 씨름 경기가 열리는 겨울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몽골의 밤이 찾아오면 오랜 전통과 현대적인 변화가 공존하는 또 다른 매력적인 대비가 드러납니다. 특히 울란바토르의 야간 풍경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심 중심가에서는 이른 아침까지 열기로 가득 찬 바와 클럽, 그리고 술집들이 밤거리를 밝힙니다. 젊은 몽골인들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과 힙합, 로그, 현대 댄스 음악 등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 장르를 매우 선호합니다. 많은 유흥업소에서는 해외의 유명 DJ를 초청하여 연주를 선보임으로써 지역 사회에 국제적인 감각을 더하고 색다른 융합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에는 수입 맥주와 창의적인 카시트를 판매하고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서구식 바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몽골 야간 문화만의 진정한 독창성은 일부 클럽들이 현대적인 비트의 전통 문화 공연을 접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요도로 특히 스흐바타르 광장 주변에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 포장마차가 즐비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는 몽골의 주식인 찌개 형태의 고기 만두부주, 양고기나 소고기로 속을 채워 튀겨낸 빵인 후슈르, 그리고 추운 밤에 꼭 필요한 온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붉은 고기 국물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길가 매점을 찾아 카운터에 설치된 숯불 화로에서 직접 구워주는 러시아식 고기, 꼬치구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알코올은 몽골의 밤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보드카는 현대적인 파티나 클럽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로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몽골인들은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전통 발효 말저즈 음료인 아이락을 즐겨 마십니다. 그렇다고 몽골의 밤이 오직 파티와 술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울란바토르에는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정적인 공간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카페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 차와 커피, 디저트를 제공하며 영업시간 이후에 공부나 업무를 해야 하는 학생과 직장인을 위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흐바타르 광장이나 투울강 인근 지역이 밤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되어줍니다. 몽골은 땅속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과 동, 그리고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묻혀만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개요대한 다국적 광산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광물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광산 회사 임원들은 수입차를 몰고 명품을 쇼핑하며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스마현 몽골인들은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국밥 두 그릇을 사 먹기에도 부족한 돈이며 세계에서 가장 기후가 혹독한 곳에서 살아가기에는 태역없이 모자란 액수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한때 유목민이었으나 광산 개발로 조상대대의 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도시 외곽에서 정이나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약해 빠진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산 열풍은 새로운 기회를 약속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천 명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지만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고 영하 수십 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을 버려진 파이프 속이나 다리 밑에서 견디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몽골에세어의 교통수단 이용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모험입니다. 방문가 에이지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온 결과로 왼쪽 운전석 차량과 오른쪽 운전석 차량이 한 도로를 함께 달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는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애올마나 흔한지 현지인들은 몽골을 프리우스의 왕국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말이나 낙타 같은 훨씬 오래된 이동수단과 도로를 공유합니다. 매연지 날리는 도로에서 차들이 멈춰서서 가축 무리가 지나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를 제외하면 아스팔트 도로는 거친 흙길이나 자갈길로 바뀝니다. 몽골의 광활한 면적과 희박한 인구를 고려할 때 모든 길을 포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지만 비가 내려 길이 진흙밭으로 변하면 이동은 금세 까다로워집니다. 이곳에서요, 운전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주유소 사이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름을 가득 채우거나 비상용 기름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드물어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가장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됩니다. 길을 잃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수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매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에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표시가 없는 길과 과속, 모라이퍽펑,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설은 이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와 적절하지 않은 타이어 상태는 운전을 진정한 내구력 시험으로 바꿔놓습니다. 개오의 모든 땅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몽골에서는 편지 한 장을 전달하는 일이 끝없는 황야를 홍단하는 여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로도 표지판도 정해진 주소도 없는 상황에서 우편 배달 경로는 넓은 초원을 지나 수백 킬로미터씩 이어집니다. 집배원들은 계절마다 유목민 가족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하고 다음 천막 위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아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400곳의 역참에는 5만 마리가 넘는 말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 이내은 중세시대 웬만한 군대가 보유했던 수량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유편 배달원들은 매일 거친 지형과 넓은 평원을 누비며 말을 갈아타면서 최대 200km까지 달려갑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네트워크가 수백 년 전 징기스칸이 확립한 원칙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든 우편 제도는 전신이 발명되기 전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집배원들은 단순히 우편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이어가며 옛 유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위성 전화나 장비가 발달한 지금도 이들은 자신들의 말과 직감, 그리고 체력에 의존합니다.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지평선을 가려버리는 혹독한 겨울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말을 달립니다.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이 배달원들은 단순한 우편 배달부를 넘어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줄기입니다. 몽골 남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온 600km 내엄게 펼쳐진 이곳은 단순한 모래밭이 아니라 바위 언덕과 건조한 평원, 그리고 모라의 언대옥 사이에 숨겨진 얼음 계곡까지 갖춘 땅입니다. 여행자들은 쌍봉 낙타를 타고 황금빛 모래 위를 지나거나 여름에도 얼음이 남아있는 요리남 계곡을 탐험할 수 있고 공룡 화석이 최초로 발견된 전설적인 장소인 바얀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오 쪽으로 이동하면 몽골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흡스골 호수가 나타납니다. 레오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거대한 담수호는 길이가 130km가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호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방문가 애기들은 호숫가를 따라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며 캠핑을 즐깁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가 두껍고 투명하게 얼어붙어 썰매 경주와 화려한 겨울 축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나라의 중심부에는 역사의 요람인 오르혼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강력했던 초원 제국들의 태어전이었던 이곳에는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옛 수도 카라코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거대한 흰 담벼락으로 둘러싸이고 신성한 불상들로 채워진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에르덴주 사원이 서 있습니다. 수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는 기암고 해석과 야생화 들판, 그리고 흐르는 강물이 어우러진 테렐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명물인 거북바위와 전통 유목민 천막은 방문객들에게 승마와 트레킹을 즐기고 전통 발효 말젖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오메올리 서쪽으로 가면 4,000m가 넘는 봉우리들과 햇빛에 반짝이는 빙하를 품은 웅장한 알타이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아이기오친 땅은 검독수리를 이용한 전통 사냥 기술을 지켜오는 카자흐족의 터전입니다. 마엔 연가을 열리는 독수리 축제에서는 사냥꾼들과 검독수리가 특별한 교감을 선보이며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념합니다. 이곳은 몽골의 가장 거친 봉우리 사이에서 모험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몽골 북부의 오지사얀 산맥 근처에는 현지인들에게 식인 호수로 알려진 카스콘 호수가 있습니다. 황야 깊은 곳에 숨겨진 이 호수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수세대 동안 이어져 온 실종 사건들로 인해 악명이 높습니다. 전하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호수 중앙으로 수영에 들어가거나 배를 타고 나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연구진들조차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했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수 깊은 곳에 치명적인 소용돌이를 만드는 깊은 수중 구덩기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지하수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을 더럽히는 자를 끌어당기는 신령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동 장비로 조사하에도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런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아 캇콘 호수의 기이한 전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디오메올리스 쪽 레오시아 MIC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는 휘텐의 죽음의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올러붙은 알타이 산마에게 둘러싸이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곳은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산 양근과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은 유독 이상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 짐승의 손길을 타지 않은 채 바짝 말라 미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독성 가스 유출 같은 자연적 원인을 제기했지만 그 누구도 기이한 탈수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전설은 발을 들여놓는 자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산신령의 숨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 연구팀조차 공기 중에서 이상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문은 여전히 남아있어 죽음의 계곡은 몽골에서 가장 오싹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불운이 되고 여성이 복수의 파트너를 가질 수 있으며 몇 달 동안 씻지 않고도 살아가고 신비로운 호스가 방문가액을 흔적 없이 삼켜버리는 땅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리도한 옛 전통이 현대 기술과 어우러져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몽골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습니까? 당신의 문화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라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